우리가 보통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부터 찍잖아요. 네, 그렇죠. 뼈가 부러졌나 확인하려고요. 맞아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직관적으로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니까요. 근데 이게 70년 된 거대 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기업의 엑스레이는 훨씬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환자가 막 자기 손으로 기존의 심장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직접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난 대수술이네요.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기업, 바로 SK네트워크스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 코드 001740 SK네트워크스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심층 분석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쫙 모아봤습니다. 네, 최근 1분기 어닝스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부터 증권사 리포트, 신용평가사 자료, 그리고 또 밸류업 공시까지 싹 다 훑어봤죠. 네네. 오늘의 목표는 단순한 재무제표 분석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떻게 오래된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AI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우리 청취자님들이 단숨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캐치해 볼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그 70년 된 전통적인 무역이나 유통기업이라고 하면 약간 안정적이지만 좀 무겁고 누린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덩치가 크니까요. 네. 근데 지금 SK네트워크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기업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수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 급진적이다. 맞아요. 그 수술의 1차 결과가 방금 막 엑스레이 사진으로 나왔거든요. 최근 발표된 2026 1분기 실적표를 보면 와, 숫자가 진짜 꽤 화려합니다. 숫자가 아주 좋게 나왔죠? 네.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7,4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는데 진짜 시선을 끄는 건 영업이익이에요. 334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2.4%가 폭증했습니다. 100%가 넘게 뛰었네요. 네네. 단기순이익도 427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린 거죠. 사실 이 수치만 딱 놓고 보면 마치 그 대수술이 대성공을 거둬서 당장 내일이라도 퇴원해서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겉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증권이 목표 주가를 막 43%나 올려서 1만 원으로 제시하고 또 흥국증권도 7,5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는 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이 일단 이 폭발적인 이익 증가율 자체에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오히려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의구심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정보통신 부문에서 뭐 휴대폰 단말기를 갑자기 2배로 판 것도 아니고 또 워커힐 호텔 객실 단가를 하룻밤 사이에 폭등시킨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100% 넘게 뛰냐는 거죠. 아, 본업에서 갑자기 그런 마법이 일어날 리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니까 이 성적표의 핵심은 본업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감행하고 있는 그 전략, 자산 경량화, 에셋 라이트 전략이 있더라고요. 자산 경영화. 네, 그 지점이 이 기업을 이해하는 첫 번째 핵심 열쇠입니다. 무겁고 자본이 꽉 묶여있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자산들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회사 몸집을 가볍게 만드는 작업을 진짜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해 왔거든요. 이 자산 경영화라는 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보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덩치 엄청 크고 기름도 막 엄청 먹는 10년 된 대형 SUV를 과감하게 중고차 시장에 던져버리고 그 목돈으로 유망한 AI 테크 스타트업 주식을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SUV가 단순히 기름만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비싼 이자를 매달 내야 하는 할부금으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비수로 산 차였군요. 네, 그 대형 SUV가 바로 SK네트워크스 입장에서는 렌탈 비즈니스였습니다. 작년에 SK 렌터카 지분을 전량 매각해서 약 8,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현금을 쥐었잖아요. 8,200억 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게다가 지금 중고폰 거래 플랫폼인 민티 지분 90% 매각도 진행 중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그 캐시카우를 왜 굳이 파느냐,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고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저도 사실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캐시카우를 판다는 게 말이 쉽지 당장 들어오는 돈줄을 끊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렌탈 사업의 재무적 구조를 깊이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렌터카 사업이 필연적으로 차를 계속 사들여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막대한 차값을 다 현금으로 낼 수 없으니 결국 끊임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대규모 차입이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아, 빚을 내서 차를 사고 그 차를 빌려줘서 돈을 벌고. 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무려 320%를 훌쩍 넘겼습니다.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증발해버리는 구조였던 거죠. 대형 SUV를 유지하느라 매달 허리가 휘는 것과 같습니다. 와, 320%면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네요. 근데 이 렌터카를 매각하면서 손에 쥔 8,200억 원으로 일단 빚부터 갚았습니다. 그 결과 부채 비율이 150% 미만으로 뚝 떨어졌죠. 아, 이자 갚느라 피가 줄줄 새던 상처를 확실하게 지혈한 셈이네요.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건 확실히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매각 리스트를 쭉 보면서 사실 약간 오싹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오싹하다고요? 왜죠? 캐시카우를 판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미래를 담보로 당장의 안정성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회사가 벼랑 끝에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 같은 현금 8,200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향방을 추적해봤죠. 네, 그 흐름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랬더니 최성환 사업총괄사장의 주도하에 AI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재무적 족쇄를 끊어내고 확보한 그 실탄을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포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업스테이지입니다. 아, 업스테이지. 자료에 유독 이 이름이 엄청 많이 등장하더군요. SK네트워크스가 이곳에 누적으로 무려 1,22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12.9%를 확보하며 핵심 주주로 올라섰더라고요. 네, 12.9%면 단일 주주로는 꽤 큰 비중이죠. 글로벌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만의 자체적인 인공지능, 이른바 소버린 AI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업스테이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현재 정말 폭발적입니다. 최근에 산업은행이나 국민성장펀드 등으로부터 무려 5,6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5,600억 원이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SK네트워크스가 초기에 과감하게 베팅했던 그 지분의 가치가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짚었던 1분기 당기순이익 427억 원 흑자 전환, 그 숫자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아, 그 뉴스밸류의 심층 진단 기사를 보셨군요. 네, 그 기사를 보면 아주 뼈 때리는 날카로운 분석이 나와요. 이 427억 원이라는 흑자가 회사가 막 땀 흘려 물건을 팔고 통장에 꽂힌 진짜 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상당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업스테이지 같은 AI 펀드 등 투자 자산의 평가이익, 즉 서류상의 숫자가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이거 자칫하면 숫자로만 존재하는 회계적 착시 아닐까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호스트님이 엑스레이에 비유하셨는데 뼈가 완벽하게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임시로 깁스를 해놓은 것에 가깝다는 분석이거든요.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도 투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식 평가액이라는 건 뭐 오늘 올랐다가도 내일 파월 의장의 금리 얘기 한번 잘못하면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크죠. 만약 글로벌 AI 거품 논란이라도 빵 터져서 주식 시장이 흔들리면 이 427억 원이라는 흑자는 서류상에서 흔적도 없이 징발하는 신기루 아닙니까? 그 리스크가 정확히 맞습니다. 서류상 이익이 당장의 현금 흐름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그 괴리감.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들이 시장에서 종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세게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투자로 번 돈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덤이나 옵션에 불과하니까요. 시장은 결국 냉정하게 묻는 거네요. 그래서 너희 본업으로 진짜 돈은 벌고 있어?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AI 사업지주 회사가 되려면 단순히 AI가 버즈워드, 그러니까 유행어로 끝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하던 본업에서 현금 흐름이 AI와 결합해 실제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게 향후 가장 큰 시험대죠. 맞아요. AI라는 유행어 앞세워서 펀딩 받고 주가 띄우는 회사는 진짜 차고 넘치잖아요.
렌탈 팔고 호텔, 자동차 정비 같은 이 레거시 비즈니스에서 AI를 융합해 진짜 현금을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어야죠. 단순히 남의 회사 주식 사서 번 덤블링 수익으론 절대 오래 못 가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기존 사업에서, 그러니까 레거시 비즈니스에서 현금 창출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봐야겠죠. 단순히 우리 호텔에 AI 로봇 도입했습니다 수준의 마케팅 멘트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비용 구조나 수익 모델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자료들을 싹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눈에 띄는 실질적인 변화가 차량 정비 브랜드인 스피드메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스피드메이트요? 어떤 변화죠? 여기에 AI 차량 정비 견적 산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데 처음에 솔직히 그게 뭐 대수인가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구조를 뜯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판을 바꾸는 얘기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예전에는 고객이 차가 고장나서 오면 정비사가 막 일일이 눈으로 보고 수기로 견적을 냈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하는 불신이 깔려 있죠. 맞아요. 근데 AI 견적 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의 상태나 사진 데이터만 쓱 넣어도 필요한 부품과 공인비가 표준화되어 즉각적으로 산출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고객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견적을 내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인건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비소의 회전율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처리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늘어나겠네요. 게다가 이 표준화된 데이터는 B2B 고객, 즉 렌터카 업체나 기업의 법인 차량 수십만 대를 관리하는 계약을 따낼 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유지 비용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걸 넘어 운영 마진 자체를 2배, 3배로 펌핑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는 거군요. 네, 결국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구조적 변화라는 뜻이죠.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AI를 단순한 마케팅 툴이 아니라 원가 절감과 매출 확장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 다른 레거시 사업인 워커힐 호텔의 사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최근 보입 중인 AI 라운지나 초계인화 서비스를 단순히 고급스러워 보이려는 시도로 읽으면 오산입니다. 그럼 방에 딱 들어가면 AI가 커튼 쳐주고 음악 틀어주는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런 자동화가 아닙니다. 호텔 비즈니스의 핵심은 결국 객실 점유율과 고객의 사례 가치를 높이는 건데 AI 기반의 초계인화 데이터는 고객이 언제 주로 방문하는지, 어떤 식음료를 소비하는지, 어떤 동선을 선호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맞춤형 타겟팅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를 통해 고객 획득 비용을 확 낮추고 재방문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단가를 높이듯이 오프라인 공간인 호텔을 거대한 데이터 수집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와, 낡은 정비소와 전통적인 호텔이 AI 데이터를 먹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하고 있네요. SK매직에서 이름까지 바꾼 SK인텔릭스도 그 배우 변우석 내세운 정수기 마케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에이전팅 AI가 탑재된 웰리스 로봇 나무엑스를 내놓는 걸 보면 진짜 레거시 비즈니스 전체가 AI로 환골탈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 자회사인 엔코아나 광고 자회사 인크로스도 마찬가지로 AI 전환 솔루션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죠. 근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변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기업평가의 아주 건조한 신용도 산출 자료에서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그룹 내 역학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SK그룹이라는 거대한 우산의 통합 신용도를 평가할 때 예전에는 그 우산의 기둥 역할을 하는 핵심 자회사 세 곳으로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그리고 바로 이 SK네트워크스로 꼽았습니다. 결합 가중치가 무려 6.3%나 됐어요. 쉽게 말해 SK그룹의 든든한 캐시카우이자 상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뜻이죠. 네. 근데 최근 평가 자료를 보면 이 핵심 리스트에서 SK네트워크스의 이름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가중치가 0%로 증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반도체와 투자를 담당하는 SK스퀘어가 14.3%의 가중치를 차지하며 꽤 찼죠. 이거 회사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일 아닙니까? 너희는 이제 우리 그룹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거대한 우산 밖으로 쫓겨나서 폭풍 우치는 광야에 벌거벗겨진 채로 던져진 느낌일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거대한 변화의 근본적인 트리거입니다. 아, 생존의 위협이 트리거였군요. 네, 과거 70년 동안 SK네트워크스는 그룹 내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주는 전통적 상사 역할만으로도 어느 정도 따뜻하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의 냉혹한 잣대가 보여주듯 이제 그런 온실은 사라졌습니다.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수행 모델, 대체 불가능한 확실한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이 모든 투자의 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살기 위한 필사적인 진화였네요. 단순한 계열사 부품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진화하는 독립된 AI 생태계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엑스레이를 찍고 메스를 들어 낡은 심장을 도려내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니까요. 자, 회사가 왜 이렇게 도끼를 품고 체질을 바꾸고 있는지 그 생존의 메커니즘은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기업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실물 경제를 살아가는 투자자의 시선도 가져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기업이 뼈를 깎든 말든 결국 이 거대한 수술이 우리의 지갑, 주주들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최근 공시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주가가 너무 억울하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PBR이 0.6배 수준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치워도 현재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죠. 극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탈피하기 위해 내놓은 구체적인 카드가 2026년까지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을 올 상반기 2.4%에서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입니다. ROE를 높인다는 건 단순한 다짐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뜻을 넘어 주주들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는지를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ROE를 높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분모인 자본을 줄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거죠. 전체 발행 주식의 무려 2분의 1%에 달하는 자사주 중에서 9.1%를 이미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와, 9.1%나 소각했다고요? 그럼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 1주당 가치와 ROE가 수학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나머지 3.3%는 어쩌나요? 그건 임직원 보상용으로 쓴다고 명시를 했고요. 사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서 가장 환호하는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거기에 하나의 안전판을 더 깔아뒀어요. 연간 주당 배당금을 최소 250원 이상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주당 250원이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대략 3%대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 수준의 현금을 매년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쥐어주겠다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구조가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변동성이 극심하고 예측 불가능한 주식시장에 서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매년 3%라는 배당 수익이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방어해줍니다. 바닥에 아주 푹신한 매트리스를 깔아놓는 거네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근데 그 매트리스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엄청납니다. 회사가 투자한 업스테이지 같은 AI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빵 터지거나 스피드메이트나 워커힐 같은 본업이 AI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어떨까요? 아, 그 거대한 성장의 과실이 고스란히 주가 상승이라는 업사이드로 돌아오겠네요. 맞습니다. 즉, 하방은 가치주처럼 배당으로 꽉 막아놓고 상방은 성장주처럼 AI의 무한한 성장성이라는 옵션 가치에 열어두는 아주 흥미로운 베팅이 성립되는 겁니다. 배당으로 든든하게 버티면서 AI 혁신의 과실을 기다리는 하이브리드 전략.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분법으로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건 가치주의 방어력을 단단히 두른 테크 성장주라는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 스터디나요? 그렇죠. 엑스레이가 처음에 좀 흔들렸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뼈대가 완전히 재조립되고 있으니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온 거함이 방향을 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방향을 틀고 가속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묵직한 관성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주조환원이라는 연료까지 가득 채웠으니 이제 남은 건 이들이 선언한 AI 생태계가 진짜 현금을 뿜어내는 엔진으로 작동할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네. 오늘 이 방대한 잔류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그들은 단순히 유행을 쫓아서 AI라는 단어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렌터카라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팔아 부채의 늪에서 탈출했고 그 피 같은 현금으로 업스테이지 같은 AI 두뇌를 샀죠. 그리고 그룹의 온실에서 벗어나 독립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 건 수술을 진행 중이고요. 맞습니다. 스피드메이트, 워커엘 같은 오래된 팔다리에 AI 신경망을 연결하는 중이죠. 종이 위의 숫자가 진짜 현금으로 바뀌는 그 순간 시장은 이 70년 된 신입 AI 지주사를 완전히 새로운 잣대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과거의 안락함을 불태워버리고 미지의 미래를 향해 배수진을 친 기업의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치열한 기업의 생존기를 함께 분석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엑스레이의 렌즈를 우리 자신에게로 살짝 돌려보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적용해 보는 거군요. 네, 70년 된 거대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먹여 살리던 그 달콤한 캐시카우를 과감히 버리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AI라는 새로운 DNA를 뼈에 새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이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인 우리는 어떤가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AI가 우리가 알던 모든 일의 규칙을 갈아엎고 있는 지금, 혹시 청취자 여러분은 과거에는 잘 통했지만 이제는 유지 비용만 들고 이자만 깎아먹는 낡은 스펙이나 오래된 성공 방식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급을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혁신이라는 리스크를 외면한 채 나만의 낡은 대형 SUV를 애지중지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우리 개인의 커리어와 삶에도 SK네트워크스처럼 불필요한 과거를 과감히 덜어내는 자산 경량화와 두렵지만 기꺼이 미래의 언어를 배우는 AI 체질 개선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요? 저부터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아주 묵직한 화두입니다. 네,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님들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날카롭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